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글을 잘 쓰고 싶으신가요? 글쓰기라는 게 단순히 문장만 잘 쓰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글쓰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업은 해야겠고 마케팅도 해야겠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세상의 모든 컨텐츠는 글쓰기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영상 대본, 이미지 콘티, 심지어 마케팅 전략이랑 광고 소재까지 전부 다 글로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글쓰기의 본질, 그리고 왜 글쓰기가 모든 컨텐츠의 본질인지, 기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배운, 그리고 제가 공부한 글쓰기의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글쓰기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저도 글쓰기 진짜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글 쓸 때 항상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때 생각해보면 한 문장 문단 완성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써놓은 글을 뭐 친구들이나 교수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은 마케팅 대행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글쓰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이 작업을 몇 년째 계속 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글쓰기라는 것이 마케팅에서는, 적어도 마케팅에서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만들어주는 도구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필요를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제가 원래 셀프 사진관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셀프 사진관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셀프 사진관이 왜 좋은지만 계속 나열하면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우리 좋은데, 우리 사진관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살짝만 초점을 바꿔봤어요. 우리 스튜디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우리 셀프 스튜디오는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라서 연인들이 이용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장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연인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 필요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커피 머신이 예를 들어서 청소가 진짜 간편한 커피 머신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커피 머신 회사에서는 우리 커피 머신 청소 막 미칩니다. 막 개 지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줄여주는 커피 머신이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하나 줄여주는 커피 머신이다. 이런 식으로 청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 광고 카피나 광고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만들어준다면, 마침 그 영상이나 그 글이나 그 광고 소재를 보는 사람이 청소가 막 되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거 닦아야 돼. 그게 너무 귀찮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필요를 딱 만들어주면 이 커피 머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광고 마케팅 쪽에서 글쓰기는 이런 식으로 필요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냐 없냐 싸움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글쓰기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글쓰기가 왜 모든 컨텐츠의 기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글은 모든 컨텐츠의 토대예요. 사실 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대본, 이것도 영상이지만 이것도 글로 항상 쓰거든요. 제가 대본을. 이것도 글로 되어 있죠. 이미지나 뭐 만화 같은 콘티 만들 때도 사실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콘티를 일단 글로 작성한단 말이에요. 광고 소재나 이런 것들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스토리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로 된 컨텐츠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면 상대방에게 그 메시지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애플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애플의 슬로건? 바로 Think Different입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라 뭐 이런 거겠죠. 이 Think Different는 애플이 우리 애플 기계 완전 개쩔어 이런 식으로 애플을 팔지 않잖아요. 지금도 보면, 물론 요즘은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지금 애플 쓰거든요. 애플 워치에다가 핸드폰도 애플인데, 뭔가 이 기계를 쓰면 남들이랑은 조금 다르다?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출발해서 이 기계를 구매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애플 기계들이 힙함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설득력 있는 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글들의 컨텐츠들은 일반적으로 작성된 글이나 그런 컨텐츠들에 비해서 87%나 높은 클릭률을 자랑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출이 단순히 되고 있는 것들이랑은 다르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모든 컨텐츠의 기본이자 본질이자 토대이자 땅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의 필요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필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무슨 가치? 제품의 장점이 아니라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가치 자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 고객들은 제품을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없고 이런 것들에 사실 집중하지 않아요. 크게 IT나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기능이 있어? 왜 있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것들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옮기실 때 보통 카톡 메시지로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애플에는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에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결국에는 고객들은 왜 있는지 사실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사진이랑 동영상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애플이랑 삼성은 에어드랍과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능, 이거를 여러분의 사진과 동영상을 손실 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필요를 제공하는 카피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이랑 핸드폰 이렇게 맞닿으면 막 연락처 교환되고, 이것도 사실 그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어드랍을 활용한 거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 관계성이라는 필요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이 기능을 더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보온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텀블러는 보온성이 진짜 뛰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텀블러 사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텀블러는 히말라야에 가서도 3일 동안 온도를 잃지 않아요. 혹한의 기온 속에서도 따뜻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당연히 후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독자들의 시선. 그 고객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건을 우리가 팔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들의 시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들은 도대체 어떤 시선에서 우리 제품을 바라볼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보온병 얘기를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쓸 땐 시선, 고객들의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보온병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나 이런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직장인의 시선으로 가지고 와볼까요? 스탠리가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이 텀블러는 평범한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텀블러다 라는 식으로 카피를 한다면, 이미 스탠리라는 브랜드 보온력이 좋은 건 알아. 사실 요즘 웬만하면 기술들이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원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도 스탠리 2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또 가지고 왔는데, 스타벅스의 사례예요. 스타벅스가 사례가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스타벅스는 예전부터 그렇지만 단순히 좋은 커피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스타벅스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컨텐츠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가 글쓰기 전략을 하니까, 스타벅스는 그냥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아니에요. 이제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저도 주말에 가끔씩 교회로 자동차 타고 막 드라이브 나가다 보면 우리 DT 매장들 가끔씩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아침부터 줄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침에 그 스타벅스라는 공간을 소비하면서 이 고객들의 시선에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의 장점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시선에서는 필요로 느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글쓰기가 이루어졌을 때 보다 높은 매출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독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이 글을 읽는 고객이라면 뭘 듣고 싶을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알고 싶은 노잉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고객이라면 뭘 듣고 싶어 할까? 달콤한 이야기, 그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어쨌든 글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단을 만들 수도 있고 한 줄에 카피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문의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짤19. 짤19라는 건 짧고 쉽게 구체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짤 같은 경우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글쓰기 책, 스틱이나 아니면 뭐 기자의 글쓰기,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문장 짧게 써라. 문장을 견문장으로 만들게 되면 콤마도 집어넣고 부사도 넣고 막 이러다 보면 문장이 막 길어지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형식을 단순하게 줄여가지고 문장 자체를 굉장히 짧게 쓰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쉽게 써라. 이 쉽게 써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현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를 쉽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진짜 영유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어라. 이거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 가치를 줄 건데 이 가치가 너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한다. 세 번째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봤고, 그리고 짧고 쉽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글을 써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잖아요. 장점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치, 그 고객의 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글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3가지. 그래서 저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니까 뭐 마케팅 저희 상품 제안서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뭐 강연 같은 거를 가끔씩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강연 같은 거 나가서 PPT 같은 거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몇 번씩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결국엔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글쓰기 내용들,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예요.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 그냥 간단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인스타 피드에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블로그로 넘어가고, 그리고 블로그로 넘어가서 전자책도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지고 그 안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행동하고 실천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적 영역에서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글쓰기 자체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 글쓰기를 한번 직접 써보면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글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것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저도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